자, 이번엔 민정수석실 폐지 문제입니다. 폐지 그 자체보다도 이유를 두고 당선인과 청와대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다시 한번 인수위와 청와대를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인수위입니다. 배양진 기자, 이런 선언이 나온 배경이 뭡니까?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요약을 해보면요. 청와대 내외부의 공직자 비리를 감찰하고 또 고위공직자 인선에 앞서 신상을 검증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기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정기관을 관리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청와대의 핵심 부서 중 하나였던 겁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를 예고해왔습니다. 어제 이를 다시 선언하면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본래 역할과 달리 사정기관을 장악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데 악용돼 왔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도구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본 겁니다. 윤 당선인은 실제로 우병우, 조국 전 민정수석을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민정수석실 폐지를 선언하는 데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인사검증 같은 기능은 꼭 필요한데 그러면 폐지한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윤 당선인 측은 공직자 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근거로 해서 인사 추천 기능만 하겠다는 겁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미국에선 FBI, 즉 연방수사국 등이 직접 검증한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엔 법률 지원 등의 문제의 소지가 적은 기능만 남기고 공직감찰 기능 등 다른 부서에 넘겨줄 수 있는 건 넘겨주는 방향이 거론됩니다. 다만 대통령실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지 그리고 법무부와 경찰의 인사검증 기능을 어떻게 도입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소영 기자,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의 이유 중 하나로 그동안 국민 신상 털기를 해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박을 했죠.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민정수석실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불쾌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건데요.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구 권력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의 반박을 당선인 측이 또 반박하는 일도 있었죠. 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적반 화장은 끝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민정수석실의 흑역사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와대와 인수위원회를 차례로 연결해봤습니다. 민정수석실을 없애느냐, 그대로 두느냐, 이건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문제는 공직자 인사검증 같은 중요한 기능이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정치부의 박유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FBI도 언급했고요. 미국 사례 들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먼저 미국의 경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악관 인사팀의 지휘로 연방수사국, 또 공직자윤리국, 국세청 등의 다양한 기관들이 각자의 검증 내용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법무부와 경찰 등이 직접 각자 검증 내용을 보고하면 이를 취합해서 대통령은 추천만 하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민정수석실이 이런 걸 취합해서 보고하는 기능을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먼저 청와대 민정수석실 기능을 좀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국민 여론을 수집하는 민정비서관실, 또 공직감찰과 사정기관 관리를 맡는 반부패 비서관실, 또 인사검증을 맡는 공직기강 비서관실, 또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는 법무비서관실로 나뉩니다. 그동안 당선인의 말을 좀 살펴보면요.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 또 일명 사직동팀은 없다. 이런 말들을 좀 해왔습니다. 예. 기능으로 보면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던 반부패 비서관실 기능을 없애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반부패 비서관실의 기능만 없애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일단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인 권성동 의원과도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권성동 의원의 설명은 일단 이렇습니다. 법률 보좌, 또 인사 검증, 여론 수집을 맡을 별도의 비서관실을 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필수 기능, 또 관련 보고를 취합해 올릴 비서관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일단 인수위 내부에서는 사정기관 총괄 업무, 컨트롤 타워 기능은 총리실로 간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인수위는 조금 전에 그러한 내용은 고려한 바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예. 일단 뭐 아직 확정된 게 없으니까요. 계속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현재까지를 정리하면 민정수석실 폐지는 하되 그 주요 기능들은 그대로 둔다라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벌써부터 무늬만 폐지는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인사 검증만 놓고 보면 좀 전문가의 말은 좀 이렇습니다. 당선인이 예측한 미국 방식은요. 일단 미국은 FBI나 국세청 등의 인사 검증이 공식화돼 있고 또 수집된 정보도 상당히 방대하다고 합니다. 예. 또 어느 기관에서 어떤 내용을 수집하는지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백악관 인사팀은 정보를 취합할 뿐 거기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미국은 의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검증을 했는지 자료를 요구하면 백악관은 이를 공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청와대가 검증 자료를 낱낱이 공개한 사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민정수석실을 거친 또 관계자랑도 제가 좀 통화를 해봤거든요. 예. 근데 2000년에 사직동팀을 없애는 등의 또 불필요한 조직들을 좀 줄여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영이 더 중요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폐지 자체도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과거처럼 과도한 사정 기능을 남용한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핵심적인 개혁 과제라는 의미입니다. 네. 우병우 수석 시절에는 왕수석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었잖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박유미 기자였습니다.